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 인간의 수명이라는 거는 단순한 생명 수명이라고 그럴까? 이게 있고 건강 수명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각설하고 앞으로 계속 언급될 키 단어가 수명과 DNA, 그다음에 이제 질병, 노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분야죠. 첨단 분야지. 저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통의학, 현대의학을 평생 제가 공부한 사람이고 약학과 의학을. 근데 그 현대의학과 약학이 부족한 면이 있더라.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서 제가 연구하고 특별히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인간 수명,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120세가 한계 수명, 그 다음에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통계에 의하면 82세. 근데 이거는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82세를 살기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죽기 전에 10년에서 길게는 15년 동안 병치레 하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지구한 목표지만 현재 82세까지 산다고 돼 있다. 10년에서 15년 동안 앓다가 죽더라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나는 이거는 안 하고 가고 있다. 그래서 성서를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한 딱 한 구절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 죽을 때 눈 잘 보이고 기력이 펄펄한데 왜 죽냐 이 말이야. 근데 그건 이제 창조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너는 120세를 제대로 살았으니 이제 천국으로 오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 그 구절을 보고 뭐 성서를 믿든 안 믿든 이게 사실이라고 본다면 그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내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에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소, 독일 프랑크 생명과학연구소, 이런 유럽의 그 외의 어떤 연구소에 이런 분야의 연구하는 분들의 많은 연구와 논문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죽을 때까지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과학적으로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DNA 상으로는 120세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본다면 왜 어떤 사람은 60에 죽고 40에 죽고 70에 아프고 그러냐 이거죠. 근데 그게 요즘에 한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하는 DNA하고 맞물려 있는 게 에피제놈 또는 에피제네믹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니한테 훌륭한 유전자를 받았지만 내가 생활 관리를 못해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많이 먹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무절제한 성생활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그걸 버티질 못해가지고 질병을 초래하거나 노화를 초래하는, 그래서 결국은 수명을 단축하는, 이제 이게 바로 요즘 얘기하는 후성 유전학. 그러니까 유전자도 변한다는 거죠. 이 후성 유전학은 유전되지 않는 이제 유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성 유전학에 공부하는 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그 분야에 관여하지만 그런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병치레를 오래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의학은 질병을 하나하나를 놓고 고치고 퇴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강점이에요. 그런데 질병은 질병이고 요즘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후성 유전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노화, 과거에는 자연사, 늙었으니까 죽는다, 자연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20세가 되기 전에 죽는 거는 자연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연사라는 거는 없다. 노화 때문에 죽는데 그 노화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노화가 곧 질병이라는 거예요.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질병을 예방.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보니까 노화라는 길목에서 많은 질병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암부터 시작해서 심장병, 알츠하이머, 당뇨, 순환기질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난치성이면서 생활습관병 또는 이런 질병들이 결국은 노화와 맞물려서 더 심해지거나 발생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현재 논란이 지금 계속 되고 있지만. 근데 여기까지 하면 배경을 내가 간단히 설명드린 거예요. 아, 사람의 질병은 내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이 됐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화라는 하나의 메커니즘, 거기에 뭔가 고장이 생겨서 많은 질병들을 초래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120세까지 한계 수명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질병을 없애야 되는데 그 질병의 대부분이 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바로 노화의 메커니즘을 중단시키거나 억제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 노화를 예방한다. 여기에 맨 처음에 장수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이 장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장수 유전자가 우리 생활 환경에 의해서 후성 유전학적 개념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수 유전자가 되게 억제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이제 수만 가지의 패스웨이, 생명회로, 오토파지도 하나의 생명회로의 하나예요.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카이네이스, AMPK 회로가 있고, 그리고 mTOR.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생명회로 또는 뭐 서바이벌 서킷, 건물을 짓거나 스마트폰을 만들어 모두 회로가 있듯이 그 생명에도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를, 그 핵심은 그 세 가지.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해 줘야 된다. 이거를 액티베이션. 그리고 AMPK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 대신 이제 mTOR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억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회로에 문제가 있는 거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소식 적게 먹어라. 그 다음에 운동해라, 주기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해라. 그리고 심신, 안정,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평안한 안정된 마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새로 만든 약이나 제품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걸 무시해도 이것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하면서 물질,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물질이 있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약이 될 수 있고 식품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원래 약을 개발하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약은 부작용이 많고 화가도 많이. 근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천연식품 중에서 의외로 약보다 효과가 좋으면서 부작용이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QTB 알파. 우리 제품 베이스를 식물 영양소, 파이토 뉴트리언트. 식물이 자기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방어 물질들이거든. 식물이 쓴 방어 물질을 우리 인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 영양소가 있고, 이제 주로 이걸 제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도마도, 그다음에 마늘의 알리신, 그리고 이제 인류가 그동안에 이제 만들어 온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 이파리하고 줄기에서 해열진 동계 아스피린이 나온 거죠. 그리고 주목나무 껍질을 해서 아크리탁셀이라고 하는 여성 유방암 항암제도 나오고, 이런 식물에서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약으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 천연 상태로 추출만 해가지고 단순히 여기에다가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모노누클레오타이드, 그다음에 이제 뭐 레스웨라트롤, 그거 이제 폴리페놀의 일종인데, NMN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요 단일 제조로서 캡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흡수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성분들을 인체가 가장 자연스럽게 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상태가 뭘까? 그게 바로 분말을 타서 주스 타입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QTB 알파는 50여 종류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요. 그러면 약은 아니지만 약처럼 매일 일정량을 먹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흔히 앓고 있는 암이나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치료 도움이 되면서 건강하게 일생을 보내겠다는 거지.
이게 이 제품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형태는 시중에 독일 거, 뭐 여기 다수의 것도 있지만 형태는 그렇게 했지만 그 제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같다 그래서 그 제품하고 같구나 그러지는 않아요. 나는 그 제품을 4, 5년 동안 계속 실험하고 연구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로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수의 식물 영양소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하지, 좋은 거니까. 그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지만 우리는 더 확실하게 만든 거다. 이게 바로 큐티비 알파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해서 이제 동시에 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코로나. 아무리 우리가 세균, 바이러스가 강하고 전염력,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강하다 할지언정 궁극적인 문제는 나라는 사람의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면역력을 그럼 어떻게 올릴 거냐? 그래서 그동안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 내 몸에.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는데 우리 면역세포들이 경찰이나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적을 못 알아봐. 그러면 나는 국방력이 약한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똑같은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 면역력은 젊었을 때는 강하지만 나이 들수록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노화의 일종으로서. 그것도 일종의 질병이야. 그래서 이 면역력을 정상화, 인간이 원래 신이 부여한 면역력을 가지고만 있다면 120세를 건강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념이 뭐냐면 면역력을 회복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주신 상실된 면역력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걸 먹었다 그래서 갑자기 슈퍼맨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회복할 거냐 하는 것이 거기에 관련된 약 10여 가지의 물질들, 검증된 물질들을 조합해서 포뮬레이션 해가지고 역시 이런 식물 영양소도 합해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QTB 베타, 일명 임뮨 시스템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엔티에이징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거고, 항노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알파만 있어도 충분히 건강히 살 수 있지만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걸 더 보충을 하면 바이러스나 균의 감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제재를 연구한 거는 약 5년 이상 세계 유수한 학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이 물질들 좋은 원료가 있어야 돼. 특히 유럽, 아시아의 원료들을 내가 많이 찾아봤는데 불안정해요. 그래서 유럽의 정통한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제가 직접 가서 검증을 하고 제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최초, 또 이 제품은 거의 세계에서 최초로 나오는 거고 유럽에서도 같이 판매하자고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 인류의 생명학과 의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걸 총망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토파지는 이 mTOR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면 오토파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우리 세포는 분할을 하고 번식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잘못 만들어진 것도 있고 노화된 세포들이 죽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죽어나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 잘못다를 떠나서 이제 그럴 때 우리 몸에 오토파지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서 그 쓰레기들을 제대로 재처리를 싹 하게 된 것이 오토파지인데 이 오토파지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몸에 디톡스가 되고 질병을 가는 길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쌓이면 알츠하이머가 되는 거고 파킨슨도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장병 우리 몸에 있는 뭐 암으로도 갈 수 있는 건데 오토파이지는 이 중에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제품을 먹으면 오토파지의 기능까지 원활하게 하면서 질병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은 단백질이 워낙 많은데 실제로 되게 쓰는 것들은 다이어트 하거나 살 뺄 때 밥을 안 먹으니까 대신 먹지 않은 게 많은데 단백질은 우리 몸의 영양소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특히 환자들, 그 다음에 고령자들은 반드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음식이 부족해요. 특히 단백질은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가지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그 필수 아미노산이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거의 먹으나 안 먹으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거는 필수 아미노산이 100% 흡수가 되게끔 밸런스 있게 처방이 돼 있고, 가장 핵심은 동물성 플러스 식물성을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좋은 점을 우리가 뽑아낸 거예요. 파트너는 철저하게 그걸 60여 년 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 천연 물질에다가 그 우유로 원료를 만드는데, 한국의 우유하고 스위스의 우유하고는 달라요. 스위스에서는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방목,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런 거 안 먹이거든. 철저하게 원래 그 소가 먹어야 되는 꼭 좋은 음식만 먹고 평생을 살아온 그 소들이 짜낸 우유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항생제도 없고 농약도 없고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성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게 다 좋은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건, 그건 뭐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아니까, 소를 그렇게 키우는 거 있으니까. 그런 소에서 뽑아낸 그 원료하고 이쪽에서 뽑아낸 원료는 다르다. 그게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네랄도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면서 식사량이 혹시 부족하거나 그러면 하루에 한 잔 정도만 그걸 마시면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거 못 먹는 사람들 혹시 그러면 그거라도 먹어라. 그래서 그것만 먹어도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라든가 몇 가지를 강화를 시켜놨어요. 뭐 50년 이상 이 분야에 공부한 사람으로서 내가 먹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꼭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